2024 조선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벽 추성은. 죽은 새, 그 옆에 떨어진 것이 깃털일 줄 알고 잡아본다. 알고 보면 컵이지. 깨진 컵, 이런 일은 종종 있다. 새를 파는 이들은 새의 발목을 묶어둔다. 날지 않으면 새라고 할 수 없지만 사람들은 모르는 척 새를 산다고 연인은 말한다. 나는 그냥 대답하는 대신 옥수수를 아랄로 떼어내어서 길에 던져두었다. 새가 옥수수를 쪼아 먹는다. 몽골이나 오스만 위르구르족 어디에서는 시체를 절벽에 던져둔다고 한다. 바람으로, 영혼으로, 깃털로 돌아가라고. 애완새는 컵 아니면 격자 창문과 백지 청진기 천장, 차라리 그런 것들에 가깝다. 카페에서는 모르는 나라의 음악이 나오고 있다. 언뜻 한국어와 비슷한 것 같지만 아마 표기는 투르크어와 가까운 음악이고 아마 컵 아니면 격자 창문과 백지 청진기 천장이라는 제목일 것이고, 세장으로 돌아가라고. 아마 그런 의미겠지. 연인은 나 죽으면 새 모이로 던져주라고 한다. 나는 알이 다 벗겨진 옥수수를 손으로 쥔다. 쥐다 보면 알게 될 것이다. 컵은 옥수수가 아니라는 것. 노래도 아니고 격자 창문과 백지 청진기도 아니고 진화한 새라는 것. 위그르족의 시체라는 사실도 새의 진화하는 컵의 형태와 비슷할 것이다. 그리고 끝에는 사람이 잡기 쉬운 모습이 되겠지. 손잡이도 달리고 언제든 팔 수 있고 쥘 수 있게. 새는 토마토도 아니고 돌도 아니기 때문에 조용히 죽어갈 것이다. 카페에서 노래가 흘러나온다. 그건 어디서 들어본 노래 같고 나는 창가에 기대서 바깥을 본다. 곧 창문에 새가 부딪힐 것이다. 깨질 것이다. 조선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벽 추성은 시인의 시입니다. 이 시는 조류 충돌에 의해서 그걸로 인해서 발생한 새의 비극적인 죽음을 다룬 것 같아요. 우선 조류 충돌, 저는 식물 유튜브를 하면서 조류 탐사대를 좀 많이 만나게 됐는데요. 좀 경험이 많습니다. 근데 특히 지금은 건물도 유리로 많이 짓죠. 그래서 새들이 많이 죽는다고요. 가장 많이 죽는 게 아마도 이렇게 좀 상업적으로 지은 건물, 카페나 빌딩, 특히 하늘다리라고 있어요. 공중에다 높게 지어놓은 다리, 그 다리의 벽면이 난간이라고 하죠. 난간이 유리벽으로 돼 있어요. 투명한 유리로. 그래서 그 투명한 유리에 새가 날아가다가 부딪혀가지고 많이 죽는다고 해요. 가장 그런 어떤 유리벽에 가장 많이 죽는 새들이 아마 참새목이라고 하죠. 쑥새나 붉은 머리 어목눈이 박새는 좀 흰색 몸통에 가운데 검은색 넥타이 찬 새가 박새인데,
박새는 쇠박새도 있고 좀 검은 모자 쓴 느낌의 무늬가 있으면 쇠박새고, 조금 까치 털처럼 좀 거친 털이 있으면 그 진박새라고 해요. 또 뭐 참새목에 해당되는 새가 또 뭐가 있을까요? 어목눈이 말했나요? 곤줄박이, 곤줄박이도 있고, 조금 큰 새는 뭐 어치새나 직박고리 뭐 이런 새들이 많이 부딪혀요. 근데 이제 그 주로 이제 그렇게 낮게 날아다니는 새들이 부딪히는데 대부분 작은 새들이죠. 높이 날면은 포식자한테 먹히니까 그 포식자가 두려워서 낮게 날아다니다가 그런 유리에 많이 부딪힙니다. 물론 빌딩에는 큰 새들도 부딪히는데 주로 그런 투명 유리에 부딪혀 죽는 것도 대부분 피식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약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작은 것들. 네, 작은 것들은 어딜 가나 서러워요. 죽은 새, 죽은 새, 벽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벽은 참 다양하게 해석되는 것 같아요. 벽은 어떨 때는 기댈 수 있는 기댐의 의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소통을 가로막는 그런 대상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뭐 쉼터, 뭔가 어떤 보호의 수단이기도 하죠. 네, 여기서는 벽은 바로 죽음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새들한테는 유리벽이 죽음이죠. 예. 이런 데 많이 죽어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있으면 새들이 저게 공간인 줄 알고 벽인 줄 모르고 날아가다 많이 부딪히죠. 예. 그래서 저런 새들이 부딪힐 것 같으면 뭐 좀 무늬를 많이 넣어야 되는데 안 넣어요. 그 이유가 여기 시에서 많이 설명됩니다. 우선 죽은 새, 그 옆에 떨어진 것이 깃털일 줄 알고 잡아본다. 알고 보면 컵이지. 네, 그 죽은 새 옆에 떨어진 게 깃털인 줄 알고 잡아본다고 해요. 그러니까 깃털 하면은 왠지 좀 비상.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은 항상 날고 싶어 하죠. 그런 비상의 꿈, 그런 건 줄 알고 잡아보는데 어쩌면 그 비상은 깃털, 길짐승, 사람도 길짐승이잖아요. 이렇게 날짐승. 그러니까 길짐승이 날짐승의 가장 부러워하는 것, 욕망하는 것이 바로 이 깃털이죠. 어떤 비상의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줄 알고 잡았더니 죽어 있었던 거예요. 죽음이었던 거죠. 죽음은 생명이 없죠. 그래서 생명이 없는데 그 죽음을 잡고 보니까 마치 그 깨진 컵과 같이 생명이 없는 어떤 사물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컵도 손에 쏙 들어가는데 무생물이죠. 어떤 그런 죽음을 생명이 죽었다고 해서 유리컵처럼 사물이 되지는 않죠. 사물은 무생물이고 새는 생물인데 생물과 무생물을 동일시하지는 않는데 시는 이제 그걸 동일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애초부터 생명이 없는 무생물로 보고 있는 듯해요. 네. 새의 죽음으로 보지 않고 무생물로 보는 것 같아요. 컵이라는 것과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깨진 컵, 새죠. 이거는 깨진 컵. 네. 유리창에 부딪혀서 깨진 죽은 새. 그런 일은 종종 있다고요. 그러니까 유리컵이 종종 깨지기도 하듯이 새가 그 투명한 유리벽에 부딪혀서 죽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새를 파는 이들은 새의 발목을 묶어둔다. 네, 새를 파는 사람들은 새의 발목을 묶어둔다고요. 진짜 그렇게 파나요? 요즘 그렇게 파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네, 아무튼 그렇게 화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를 파는 이들이라고 하는데
새를 판다. 네, 사고 파는, 생명을 사고 파는 행동을 좀, 그렇죠. 이렇게 좋게 볼 수는 없죠. 생명인데. 근데 이제, 특히 새는 하늘을 날아다녀야 되는데, 그를 발목을 묶어준다고요. 이것은 아무래도 그, 문명의 발달로, 새들의 비상이, 그러니까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녀야 되는데, 그 비상할 수 있는 자유를 위협한다는 측면에서 어떤 인간 문명이 어떤 새를 파는 어떤 이들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인간 문명 때문에 새가 자유롭게 못 날아다니잖아요. 그것은 새를 파는 사람들이 새의 발목을 묶어준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듯 해요. 날지 않으면 새라고 할 수 없지만 사람들은 모르는 척 새를 산다고 연희는 말한다. 네, 이게 날지 않으면 새라고 할 수 없다. 이게 지금 화자는 글쎄요, 이 투명한 유리벽 때문에 새들이 조류 충돌이라고 그래요. 조류 충돌. 네, 조류 충돌 사고로 죽어가지만 사람들은 유리벽이 있어도 새가 비상할 수 있다고 그냥 믿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새를 산다고 모르는 척, 사람들은 모르는 척 새를 산다라고요. 사다. 그러니까 그냥 믿고 있는 거죠. 유리벽의 존재를 마치 모르는 척, 안전한 것처럼 받아들인다고요. 이제 조금 설명이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볼게요. 좀 영어를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I'll buy it. 이 표현이 있어요. I don't buy it이라고 이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I don't buy it. 이게 buy, 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새는 날아야 새인데 날지 못하는데 이제 날 수 없. 사람이 애완동물로 새를 집에 가지고 있으면 새는 날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럼 새가 아닌 거죠. 근데 사람들은 모르는 척 새를 산다라고요. 그러니까 새가 아닌데 새라고 믿는 거죠. 이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영어에서 이렇게 I don't buy it 하면 buy가 믿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나 그 말 안 믿어 할 때 I don't buy it, I'll buy it 이렇게 말하죠. 믿어줄게 하고요. 네, 인정할게, 받아들일게, 믿을게 할 때 I'll buy it. 네, 이렇게 써요. 네, 그러니까 못 날으면 새가 아닌데 사는 사람은 사람들은 그걸 새라고 믿고 사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대답하는 대신 옥수수를 알알로 떼서 길거리에 던져두었다. 뼈를 던지는 것처럼, 이 뼈를 던지는 것처럼. 마치 새가 날지 못하면 새가 아니니까 집안에 있으면 집안에 반려동물이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애완동물이라고 할게요. 집안의 애완동물들은 대부분 개나 고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새가 개나 고양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개한테 뼈다귀 던져두듯이 던져줬다 이런 뜻인데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근데 일종의 그러니까 고수레라는 말이 있어요. 고수레는 어떤 신세계에서의 장군인데 그 고수라는 장군이 있는데 우리가 왜 고수레라고 하면서 이렇게 소리내면서 그러니까 들이나 산에서 밥을 먹을 때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조금 자연에다 이렇게 던져주죠. 뭐 개미나 이런 곤충들 먹으라고 이렇게 던져줘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고수레라는 신에게 바치는 음식이에요. 근데 이제 고수레 신에게 바친다라는 뜻으로 고수레 하면서 그 약간의 음식을 떼서 땅바닥에 이제 던져주는데 여기서 지금 화자는 죽은 새를 위해서 어떤 제사 음식을 던져주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의 영혼에 제사를 지내는 제사의식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렇게 무슨 말 하려고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그 새게 지금 새 자체가 뭐랄까 새가 영혼을 상징하기도 해요. 새 자체가. 새 자체가 영혼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밑에 좀 나오겠습니다만은 어쩌면 사람의 영혼일 수도 있다는 거죠. 새는. 그래서 좀 제사 의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새가 옥수수를 쪼아먹는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진짜 다른 새가 와서 옥수수를 쪼아먹는데 화자는 어떤 그 영혼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또 영혼이라고 상상할 수도 있고 어쩌면 그 죽은 새의 영혼이 와서 그 고술의 음식을 이렇게 받아 먹고 있는 것으로 화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새가 돌아온 것으로 믿었다고 볼 수도 있고 또는 뭐 죽은 새의 영혼 자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몽골이나 오스만 위구르족 어디에서는 시체를 절벽에 던져준다고 한다. 바람으로 영혼으로 깃털로 돌아가라고. 네, 여기서도 그런 비슷한 표현인 것 같아요. 네, 새 자체를 영혼의 존재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시체를 전에 참화고동가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 그냥 새들이 와서 쪼아먹으라고 이렇게 바위 위에다 올려놓은 걸 본 적이 있어요. 그거를 풍장이라고 해요. 아니 그냥 바람에 날씨에 의해서 사람이 시체가 썩어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풍장이라 하고 또 그 새의 먹이로 사람의 시신을 이렇게 분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새의 먹이로 이렇게 마치 그 음식을 이렇게 상에다 차려놓듯이 사람의 시신을 그렇게 조각조각 쪼개가지고 바위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는 어떤 장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세조자 써서 조장이라고 합니다. 네, 풍장과 조장. 잘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바람으로 영혼으로 깃털로 돌아가라고 한마디로 새가 되라고 이런 말이기도 하는데 굉장히 그 조금 뒤섞여 있죠. 사람의 영혼이 새이기도 하고 새 자체의 또 영혼이기도 하고 네, 조금 뒤섞여 있는 느낌으로 쓰신 것 같아요. 애완새는 컵 아니면 격자차문과 백지, 청진기, 천장 차라리 그런 것들에 가깝다. 이렇게 아주 그냥 어떤 좀 약간 생뚱한 표현들을 이렇게 나열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이렇게 좀 그냥 써놓은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써놓기가. 차라리 그런 거에 가깝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애완새라고 하는데 반려동물이라고 하지 않고 애완동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반려동물이라면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겠죠. 근데 애완새라고 해요. 마음껏 날 수 없게 이렇게 갇혀 있는 생명인데 그거를 반려동물로 보기는 어렵겠죠. 애완이라는 것은 좋아하면서 이렇게 가지고 노는 것을 애완이라고 하죠. 완구로 여기는 거죠, 새를. 애완새. 그러면 날지 못하는 새니까 말만 새지 새가 아니겠죠. 애완새는 컵 아니면 격자, 창문, 벽지, 청진기, 천장 차라리 그런 것에 가깝다. 날지 못하니까요. 날지 못하니까 새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사물에 가깝다는 거죠. 생명이 아니고. 근데 이제 어떤 시인은 새의 본질을 나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새의 본질은 나는 것인데 날 수 없으니까 사물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실존은 본질에 가깝다. 사르트르가 한 말이죠. 그러니까 사르트르가 한 말인데 생명은 사르트르에 의하면
생명에는 본질이 없다라고요. 그러니까 실존과 본질을 좀 시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존, 본질. 존재 자체가 이제 실존이, 그러니까 본질이 뭔지만 알면 되겠죠, 본질. 그러니까 본질은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것일 수밖에 없는 특성. 그러니까, 의자 하면은 앉아야 의자죠. 그러니까 앉을 수 있으면 의자인 거죠. 그것을 이제 본질이라고 하는데, 생명은 딱 그렇다 할 이유나 목적 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존재하는 거죠. 그게 실존. 그게 실존이 본질에 우선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이래야 사람이다, 저래야 사람이다. 그런 게 생명에는 없다는 거예요. 새가 꼭 날아야 새인가? 사르트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새가 날지 못해도 그냥 새인 거고, 뭐 갇혀 있건, 뭐 다쳐서 날지 못할 수도 있고, 아무튼 그 존재 자체는 그냥 새인 거고, 날지 못한, 갇혀서 새장에 갇혀 있으면 날지 못해도 그냥 우연히, 아주 우연히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지 그래도 새다라고 사르트르는 말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시인은 화자는 새의 본질을 규정하고 있죠. 날아야 새다라고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한 건 아무래도 인간 문명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겠죠. 진짜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새가 날 수 없게 만드는 인간의 문명의 잔인함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카페에서는 모르는 나라의 음악이 나오고 있다. 언뜻 한국어와 비슷한 것 같지만 아마도 표기는 투르크어와 가까운 음악이고 아마 컵 아니면 격자 창문, 벽지 청진기 청장이라는 제목일 것이고 라고 표현했네요. 그래서 이제 카페에서 음악이 나오고, 네. 아무래도 카페 창문에 새가 부딪혀서 죽은 것 같아요. 음악이, 이제 화자는 이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장송곡으로 듣는 것 같아요. 장송곡. 근데 이제 그 음악이 나오는데 한국어와 비슷한 것 같지만 아마도 투르크어와 가까운 음악이고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아까 풍장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 풍장, 새의 풍장을 보니까 아마 한국이 아니고 투르크. 사실 한국에서 이런 사태는 한국에서 벌어졌는데 그렇게 새를 풍장하는 거 보니까 한국이 아니라 그런 투르크 쪽 그쪽이 아니겠는가라고 좀 약간 코믹한 표현이죠. 이렇게 코믹이라고 말하기엔 조금 이상한데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어쩌면은 한국 음악일 수도 있고 팝송일 수도 있는데 새의 풍장이 있고 또 음악이 흘러나오는 것 보니까 풍장을 하는 투르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약간 풍자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컵 아니면 격자 창문, 백지 청진기 청장이라는 제목일 것이고, 그러니까 그 음악의 제목은 생명을 노래하는 그런 게 아니고 아마 사물을 노래하는 그런 노래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차피 못 알아들으니까요. 네. 상황과 상관없는 노래잖아요. 새장으로 돌아가라고 아마 그런 의미겠지. 그러니까 날지 말고 날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새가 계속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하면서 새의 본질대로 살아가게 되면 새는 자꾸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새가 안전하게 살아남으려면 새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애완동물이 되면은 새가 아니지만 그래도 생존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영어로 The Fittest Survival이라고 찰스 다윈의 그 진화론에 보면 적자 생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렇게 문명에 맞게끔 문명의
적합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비극이죠. 네, 새가 살아남으려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문명에 적합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애완새로 바뀌어야 된다는 건데, A는 나 죽으면 새 모이로 던져주라고 한다. 나는 알이 다 벗겨진 옥수수를 손으로 쥔다. 예, 새가 되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에서 옥수수를 새의 어떤 몸으로 이렇게 느끼면서 쥐고 있다고요. 쥐다 보면 알게 될 것이다. 컵은 옥수수가 아니라는 것을. 네. 노래도 컵이 새죠. 이렇게 새와 컵은 동일시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옥수수를 꽉 쥐고 새로 여기고 꽉 쥐었는데 결코 새는 옥수수가 아니라는 거죠. 손에 있는 것과 다르다는 건데 손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죠. 새는 영혼이기도 하니까요. 노래도 아니고 격자창문, 백지청진기도 아니고 진화한 새라는 것, 진화한 새라는 것, 위구르족의 시체라는 사실도, 그러니까 죽어서 어떤 풍장하듯이 한데 버려져서 풍화된다는 점에서는 또는 사람이 풍장된다는 점에서는 같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위구르족도 풍장되고 새도 풍장된다는 의미에서 같은 신세인 거죠. 새의 진화는 컵의 형태와 비슷할 것이다. 그리고 끝에는 사람이 잡기 쉬운 모습이 되겠지. 사람이 달리고, 아니 손잡이가 달리고 언제든 팔 수 있고 쥘 수 있게. 네, 그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어떤 원래 새는 자유롭게 날 수 있는 그런 새였는데 인간의 외환동물로 진화한다는 거죠. 네, 그렇게 인간의 외환동물로 진화한대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생명의 실존은 그 존재 자체가 의미인데 본질 따위 같은 건 없는데 애완동물이 되게 되면은 그런 게 이제 뭐랄까요, 그 인간에 의해서 쓰임새가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희롱거리가 되어야 하는 게 이제 본질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본질이 주어지는 사물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생명인데 새는 원래 본질 따위는 없는데 인간이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생기는 거죠. 그게 본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자연이 진화할 때는 자연 선택이라는 거, 진화라는 말은 원래 없다고 그래요. 나중에 만든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 선택인 거죠. 그 자연에 적합한 존재가 살아남고 자연 환경의 변화에 적합하지 않은 존재는 죽어버리니까 자연 선택에 의해서 진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예요? 인간 선택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인간에 의해서 새의 어떤 본질이 주어지니까 자연 선택이 아니라 인간 선택인 거죠. 네, 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날 수 없는 존재로 되는 것은 바로 인간 선택이다라고 합니다. 네, 인간 선택에 의해서 인간이 문명을 선택해 놓으니까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들은 그렇게 다 죽어버리는 거죠. 네, 이제 새는 토마토도 아니고 돌도 아니기 때문에 조용히 죽어갈 것이다. 식물 유튜브 하면서 이 말 참 많이 들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탐조대를 좀 이렇게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이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새가 자꾸 창문에 투명한 유리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 유리를 벽으로 연식하지 못해서 새들이 자꾸 부딪혀 죽게 되는데 만약 토마토라면 피칠 갑대듯이 창문이 더러워지니까 그렇게 투명으로 안 짓겠죠. 새가 부딪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새가 돌이라면 창문이 깨지겠죠.
그러니까 인간은 대책을 세울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네. 새는 창문을 죽을 때 창문을 더럽게 하는 그런 토마토도 아니고 또 부딪힐 때 창문을 깨는 돌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조용히 죽어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카페에서 노래가 흘러나온다. 그건 어디서 들어본 노래 같고 나는 창가에 기대서 바깥을 본다. 사실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장송곡으로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송곡 잠깐만요. 곧 창문에 새가 부딪힐 것이다. 깨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새를 이렇게 컵과 일치시키는 어떤 뭐랄까요. 그 생물과 무생물을 이렇게 일치시키는 감각이 좀 돋보이죠. 어쩌면 화자는 새도 원래 사람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인간 문명의 이기로 인해서 사람도 새와 같은 운명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문구 같아요. 이렇게. 네. 그죠? 사람들한테 당신들도 새와 같은 운명이 될 것이다. 네. 인간 스스로의 문명이 있기 때문에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뭐 화자 자신이 그렇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2024 조선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벽 추성은 시인의 시를 함께 감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